그 자기 도취에 빠진 관종이고 네.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가학 성애자에다가 네.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4월의 봄 날씨는 적당히 따스했고 비행기에 오른 가혜 씨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2017년 4월 24일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손을 꼭 잡은 부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오사카에 도착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2시 50분경 남편 우 씨는 다급하게 숙소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우 씨는 다급한 표정으로 편의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전화기 속 통화 상대는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호텔 욕실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아내가 피를 흘리면서 발작을 하고 있었다고 남편이 일본 경찰에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남편의 일본어가 유창하게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한 전화를 편의점 직원에게 바꿔준 거예요. 호텔 위치를 설명하려고요. 일본 경찰과 구급대가 오사카 나니와구에 있는 호텔 704호에 도착했을 땐 안타깝게도 가혜 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곧 병원으로 옮겨진 시신. 그녀는 죽기 너머 이른 나이인 19살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며 허망하게 아내를 떠나보는 22살의 남편 우 씨. 도대체 아직 젊던 가혜 씨는 왜 갑자기 사망했던 것일까? 남편 우 씨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있는 가혜 씨의 가족에게 이렇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님한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가혜가 일본에 와서 자살했습니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만 연락주세요. 전화 로밍비 다 써서 전화가 안 됩니다. 요즘 계속 늘어가는 가해의 주량은 어제 정점을 찍었고 그렇게 극심한 우울증 속에서 가해는 혼자 자살하게 됐습니다. 남편 우 씨는 아내가 사망한 경위에 대해 묻는 일본 경찰에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가해 씨가 우울증이 심해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결국 자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라 술을 많이 마셨다는 가해 씨. 남편 우 씨에 따르면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러 번에 나눠 술을 많이 마셨고 우 씨는 그런 가혜 씨를 남겨두고 샤워를 하기 위해 혼자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샤워를 끝내고 우 씨가 나오자 곧바로 가혜 씨가 욕실에 들어갔고 우 씨는 침대에서 졸고 있었는데 문이 닫힌 화장실 너머에서 콩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가혜 씨가 주사기를 이용해 자살을 한 듯 욕실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소량 남아있는 주사기와 약품 등을 주입할 때 쓰는 가느다란관인 카테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습니다. 남편 우 씨는 이미 사망한 아내를 부검할 수 없다며 격렬히 반대했지만 일본은 의문사일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 경찰이 부검을 진행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검대에 올라간 19살 가혜 씨의 시신. 그녀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 아니면 이 죽음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 신혼여행지에서 벌어진 끔찍한 악몽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친 심신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 크라임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7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2살의 남편 우씨, 19살 아내 가혜씨가 부부가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씨가 20살이던 2015년 사건 2년 전입니다. 부모님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살 당시 만 17살 가혜씨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고요. 가혜씨가 법정 성년이 되던 날인 2017년 4월 12일 이때 이틀 뒤에 14일에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상태로 오사카 행으로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신혼여행을 간 10시간 뒤입니다. 날짜는 바뀌긴 했지만요. 새벽 2시 50분경에 이제 사망을 했고요.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즐거운 기분으로 가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한다? 이게 좀 감정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신혼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갑자기 자살을 한다. 그럼 자살을 하러 갔다는 거인지 아니면은 뭔가 원래 좀 이런 자살에 극단 선택의 성향이 있었는데 네.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근데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결혼을 해요? 사고는 뭐 신혼여행가 사고에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자살은 남편이 이제 어쨌든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쿵 소리가 나서 뭐 피를 흘리며 발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뭐 들어가 보니까 카테터라고 하는 어쨌든 관 같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었다. 평소 우울증이 극심했는데 술도 많이 먹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는데 상황 설명은 상황은 좀 이상하죠. 네. 이건 전체적으로 다 남편의 얘기예요. 네. 만약에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남편이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거잖아요. 이건 감정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집안 공간에 사람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혼자만 집에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죠. 이게 좀 다르긴 하겠네요. 많이 다르죠. 그러면 그 신혼여행을 갔다는 것과 자살하는 건 관련이 이거는 충돌하죠. 만약에 혼자 여행 가다가 자살했다.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둘이 여행 가서 둘이 자살했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갔는데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죠? 예. 그 메시지 내용 한번 좀 봐주시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고요. 피해자 어머니, 피해자 누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황이라고 하는 상황상 이 상황에서 뭐 데이터 요금 얘기를 따지고 뭐 그리고 이제 표현 같은 게 요즘 계속 늘어가는 가해 주량은 어제 정점을 찍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무슨 설명문 같잖아요. 네, 객관화된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하지도 않겠죠. 뭐냐면 당연히 전화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를 하겠죠. 네. 뭐 로밍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이게 뭐 몇백만이 들겠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 우울증 속에서 가해는 혼자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걸 굳이 단어를 좀 넣은 게 좀 눈에 저 보이죠. 근데 혼자는 그럼 너는 뭔데? 너는 남편이잖아. 말하자면 네. 가해는 자살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근데 혼자 자살했다고는 건 혼자 자살했다는 말에는 그 반대말이 있죠. 나와는 분리됐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그렇죠. 하는. 내가 뭐와 나는 전혀 여기 가해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해는 혼자 죽었다는 의미를 하다 보니까 이거죠. 이 말은 결국은 이 죽음에 자기가 관계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반증이죠, 이걸. 네. 시신에 대한 부검은 사망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경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검이 시작되기 전 가해 씨 언니와 외삼촌이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요. 언니는 이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해 씨의 언니는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경위도 매우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 새벽 동생에게서 남자친구가 일본에 놀러 왔다는 메시지를 받았던 언니. 동생 가해 씨의 갑작스러운 여행 소식에 상황이 궁금했던 언니는 그날 오전 11시경 가해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대신 우 씨가 전화를 받더니 가해 씨가 사망을 해서 통화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안 믿겨서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요. 사망했으면 병원 진단서라도 보내줘라. 아니 새벽에 사망을 했다는데 그때 당장 연락 안 하고 여태 뭐 했냐. 내가 전화할 때까지 뭐 했냐고. 그랬더니 카톡으로 보내고 있었대요. 돈 많이 드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하세요. 이래요. 동생 가해 씨가 사망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이야기한 남편 우 씨. 전화는 돈이 많이 든다며 휴대전화 메시지 연락을 요구하던 우 씨는 언니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원래는 큰일이니까 가해 카톡이든 제 카톡으로 보이스톡 주세요. 정말 오래 통화해야 하는데 일본에 와 있어서 국제전화비 많이 나올 거고 누님보다 최대한 부모님과 먼저 연락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모님께 보이스톡 드렸더니 안 받으셔서 연락 남깁니다. 아주 큰일이니 보면 바로 연락시켜주세요 라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제발 감정적으로 굴지 좀 마세요.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짜증나니까 끊어가 뭡니까? 이후 우 씨는 가해 씨 어머니에게도 일본에 나와 있고 로밍으로 전화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 카톡으로 연락합니다. 가해가 일본에 와서 자살했습니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만 연락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적어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유족은 가해 씨가 갑자기 사망한 충격적인 상황에서 우 씨의 태도가 기가 막혔지만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가 됐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가족은 가해 씨가 미성년자라 결혼을 계속 반대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도착한 가해 씨의 언니와 외삼촌. 이들은 일본에 도착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사카 영사관에서 만난 남편 우 씨가 언니와 외삼촌을 보고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에서 허망하게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자는 외삼촌에게 우 씨는 일본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일본에서 가해 씨의 사망 신고를 할 때도 유튜브 게임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때우던 우 씨. 도대체 가해 씨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피부검자의 위 내용물에서 3.92mg/ml의 에틸 알코올이 검출됐지만 혈액에서는 유의한 농도의 에틸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음. 피부검자의 혈액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는데 치사 농도에 달함. 본건의 사인은 니코틴 혈관 내 대량 투여에 동반한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단. 주사기를 통해 퓨어 니코틴이 체내에 들어와 결국 니코틴 중독에 따른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해 씨의 왼쪽 팔에는 3군데 주사 바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 부검감정서에는 가해 씨의 위 내용물에서도요 4.269 마이크로 퍼 밀리그램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다. 즉 입으로도 니코틴 원액이 들어가서 위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머리 쪽에서 이제 타박, 압박근이 발견이 됐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인해 생기는 뇌부종인 급성 뇌종창이 발생했는데 이거 쓰러지면서 생긴 것으로 당시 판단됐다고 하고요.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긴 했으나 이 자타살의 구별에 대해서 부검 소금만으로는 적극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이란 내용이 당시 적혀 있었습니다. 가해 씨 왼팔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은요, 이제 오금 부근 구부린 안쪽과 팔 아래팔의 왼쪽 부분, 좌전환, 그리고 오른팔 위쪽 팔 부분 이렇게 3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내가 만취돼 있었다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남편 우 씨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도 알코올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고 니코틴을 3군데를 주사를 했다. 만취를 했는데 이제 3번을 또 했다. 근데 심지어 알코올도 안 나왔다. 이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위에서는 나왔죠. 네. 위는 나왔는데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을 마셨는데 아직 퍼지지 않은. 그렇죠. 네. 피하지 않은, 퍼지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취했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주를 한 모금, 2모금 꼴꼴꼴 먹었는데 저 위에는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여자 입을 벌리고 호수로 해서 집어쳐넣었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감정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술 습관이나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걸는 수사 상황으로 놔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네. 머리, 급성 뇌종창, 꽝, 압박근, 머리, 타박. 무슨 설명인지 아시겠죠? 네. 만약에 술 먹고 쓰러졌다고 하면은 압박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압박근이라는 게 뭐예요? 눌렸다. 눌린 거죠. 네. 쓰러지는데 어떻게 눌려요? 뻑이지. 네. 충격근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경찰은 나중에 부검검사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확만 알고 이게 정확한 일본 경찰이 했다면 이건 다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 하는 건 이 상황에서 이 강제로 카테터로 네. 혈관 속에 넣은 거예요. 왜 혈관 속에 넣냐면은 주사기를 못 넣어요. 왜냐면 주사기를 넣으면은 네. 혈관이 반응을 해요. 거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꿈틀거리는. 네.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 의학을 조금만 배운 실제 그 의사라든가 이거는 간호사만 돼도 네. 이거는 살인인데 딱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맥락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도 알고 그게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다. 그렇죠. 이거는 명확히 그 전체적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입니다. 남편이었는데요. 이제 유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태도 앞서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역시나 일단은 감정 표현 없고요. 돈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검 진행하고 이러는데 게임 동영상 보고 있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한테 네. 아니 전화비 적게 많이 나오니까 딴 걸 보이스톡으로 하세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게 범인이라면은 막 더 우울한 척을 한다든지 슬퍼하는 척을 한다든지 뭔가 좀 그랬어야 되는 거죠. 모습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얘가 22살.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에 네. 이 범행의 전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행동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좀 찌질한 형태의 네. 이 범죄 수법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네. 그러니까 먹힐 것 같으니까. 또 깊고 오래 생각을 하는 타입도 아닌. 그렇죠. 근데 깊고 네. 오랜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자기만의 범죄 세계는 있는. 네. 이건 분명히 이런 유형 같아요. 당시 일본 경찰이 가해 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초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부검 결과까지 나왔지만 이제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는 남편의 증언 그리고 또 몸에 특별하게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타살을 의심하지 않고요. 사건 종결해 버립니다. 처음에 가족은 이제 가해 씨 시신이 한국으로 옮겨오려고 했지만 이게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서 결국은 이거 포기하고 현지에서 화장을 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수사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 시신이 있고 없고가 이후에 굉장히 특히 몸에 뭔가 들어왔다면은 중요한 문제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약동물 검사가 진행될 수 있죠. 네. 이화학 검사라고 하는 건데 시신이 그냥 화장됐으니까 그건 전혀 그냥 이거는 일본 보건감정소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냉동 시킨 상태에서 네. 그것도 절차가 좀 복잡해요. 통관 시신의 통관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드니까 이 유족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굉장히 짧은 삶을 마감한 가해 씨의 일이 이대로 묻히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사건을 수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가해 씨가 일본에서 사망한 지 약 10일 정도가 지난 5월 4일경 대전에 있는 어느 보험회사 보상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그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어요. 아내가 오사카에서 사망했다고 보험을 지급해달라는 전화였는데 사망한 지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유족이 전화해서 보험금 문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구체적인 사망 경위도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가해 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원했던 사람은 남편 우 씨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던 당일 인천공항에 있던 보험 영업점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던 우 씨. 그는 자신이 여행 중 사망하면 5억 원의 보험금을 가해 씨가 받고 가해 씨가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자신이 받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내가 왜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지만 우 씨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지에서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 씨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아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투가 무척 건조해서 이상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게다가 직원이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자 우 씨가 한숨을 쉬는 등 실망하는 티를 너무 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을 의심했던 전직 경찰은 보험회사 조사관은 세종경찰서 형사 1팀을 찾아 제보했고 수사팀은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일본에서의 수사 상황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수사팀은 먼저 일본 경찰에 부검 감정서를 요청하고 그걸 기다리는 동안 유족을 만나봤습니다. 가족분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일본 경찰이 자살로 결론을 냈다. 남편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유족이 내민 단체 대화방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 우 씨를 포함해 총 30명이 참여하고 있던 어느 커뮤니티의 단체 대화방. 가해 저거 패고 싶다. 왜? 또 무슨 일이야? 얘가 그냥 너무 X이야. 내가 목표가 있어서 가해 데리고 있긴 해야 되는데 너무 때가리가 힘들다. 너무 궁금하다 게이야. 2달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그거 알려드림. 가해 어머니도 저 패고 싶다. 내가 괜한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노. 아니 나이 처먹었으면 말을 좀 논리적으로 하지. 고집도 똑같이 강해가지고. 가해 씨와 그녀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대화방. 우 씨는 대화방에서 가해 씨를 성희롱하거나 속옷차림의 가해 씨가 자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남편 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 씨는 거부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을 형, 누나 등으로 친근하게 부르며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가해 씨가 자살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가해 씨가 어릴 때부터 가족의 학대를 받고 자랐고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도 모두 가족에게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 씨가 우울증을 앓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자해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살 직전 가해 씨가 어머니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로 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보험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 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행자. 네, 이제 미리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 공항에서 아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5억 원을 내가 죽으면 5억 원을 부인한테 가고 부부니까. 네, 네. 부인이 죽으면 자기가 1억 5천을 받는다. 사실 그 여행자 보험 자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이 보험을 들게 되면 조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네. 일단 바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황을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네. 하니까 여행자 보험을 들으면 국내에 있는 보험 회사들이 바깥에서 사고 난 거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이은혜 사건에서 사실 태국이 그때 똑같죠.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벌어진 일을 일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행자 보험이 이렇게 이용되는 거죠.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그렇죠.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약간 어떤 라고 흔히 뭐 그런 그쵸. 여성 네. 비하, 혐오 요런 쪽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그렇죠. 같습니다. 무슨 뭐 그런 네. 데 같아요. 네, 이 목표라는 단어가 내가 이렇게 짜증나면 헤어지면 되는데 목표가 있어서 못 헤어진다. 2달만 있으면 된다. 네. 왜냐하면 2달 뒤에 내가 뭐가 있다. 2달 뒤에 뭘 할 거다. 이게 딱 나타나잖아요. 2달 뒤에 죽죠. 예. 예, 가혜 씨가. 네, 근데 이제 본인 주장입니다. 남편 우 씨 주장은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했다. 가족들한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혼인 신고를 하면은 이제 다른 쪽 살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대를 당하는 원 가족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신혼여행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당했고 뭐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본인의 얘기죠. 그러니까 왜 결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 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왜 죽어야 됐는가, 자살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자기의 얘기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휴대전화로 뭐 음성이 남겼다고 하지만 이것도 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확정할 수 없죠. 심지어 본인 목소리더라도 어떤 그렇죠. 강제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로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일본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고 부검감정서 받는 일은 이제 절차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판결문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1년까지 걸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은 내사만 해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경찰이 사건의 열쇠가 될 증언을 듣게 됩니다. 우 씨의 배경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가혜 씨 사건이 있기 약 5달 전인 2016년 12월 20일 우 씨가 고등학교 친구인 여성 수진 씨와 함께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진 씨를 찾아가 여행 중 특이한 일이 없었는지 질문한 수사팀.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도톤보리에서 관광하면서 도수 낮은 칵테일 3잔을 마셨거든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걔가 숙취 해소제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살짝 혀를 갖다 댔는데 맛도 너무 이상했어요. 우 씨가 권해준 숙취 해소제를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수진 씨. 그녀는 우 씨에게 차라리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 씨가 가져온 물에서도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수진 씨는 물이 아닌 것 같다며 의심했지만 우 씨는 물이 맞다며 마시기를 강권했습니다. 결국 한 모금 마신 수진 씨. 그런데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수진 씨는 아까 마신 칵테일에 문제가 있었거나 숙취 해소제가 몸에 맞지 않아 우연히 생긴 일이라 판단하고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떠나던 날 우 씨가 니코틴 원액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 약 2주일 전 우 씨는 수진 씨에게 퓨어 니코틴을 인터넷에서 대신 구매해 수진 씨의 집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댄 우 씨. 친구가 인터넷으로 퓨어 니코틴을 2병 구매했고 여행 떠나기 이틀 전에는 친구와 용의자가 같이 아산시에 있는 전자담배 상점에 가서 친구가 대신 전자담배 액상 2병하고 퓨어 니코틴 1병을 사게 했습니다. 나중에 인천공항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니코틴을 용의자가 다 건네받았고요. 수사팀은 우 씨가 친구 수진 씨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수진 씨에게 여행자 보험을 들 것을 계속 강권했는데 수진 씨가 거부하자 우 씨가 일방적으로 보험을 든 뒤 수진 씨에게 사인만 하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수진 씨가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 보험의 수익자는 우 씨 자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수사를 받던 우 씨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형 누나라고 부르던 수사관들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노래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4회차 때부터 주장이 계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해가 홧김에 죽고 싶다고 말하긴 했지만 실제 죽을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부추겨서 우발적으로 자살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신혼여행을 빙자한 자살여행이 맞아요. 가해는 원래 2017년 2월부터 자살을 결심했었어요. 우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해 씨가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 여행을 온 당일 밤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두 사람. 이후 가해 씨는 유서와 유언을 남기고 자살을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 니코틴이 든 주사기로 팔을 2번 찔렀으나 혈관을 찾지 못했고 이에 우 씨 자신이 다른 쪽 팔에 혈관을 찾아 바늘을 넣어주자 가해 씨가 주사기를 눌러 니코틴을 주입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상황 설명이 계속 바뀝니다. 이번에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냐? 그럼 또 이렇게 말이 바뀌고. 근데 이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가해 씨가 자살하는 거를 어느 정도 조력해 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엔 자기는 모른다. 네. 안에서 자살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행자 보험 얘기도 나오고 또 수진 씨 얘기도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는 자살 방조, 뭐 조력 정도로 법을 이용해서 거기를 한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어느 정도까지는 법의 맹점에 대해서, 법의 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최대치죠, 최대치. 네. 결국은 자기가 있었고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죽으면 관련이 없다. 다만 도와줬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판결문을 살펴보면요. 2016년 초부터 가해 씨가 사망하기 2주 전까지 가해 씨가 힘들어할 때 우 씨가 이제 처방받은 디아제팜, 뉴프라점, 그리고 이제 센시빌 등의 이제 약을 갈아서 식염수와 이제 섞어가지고 희석시킨 뒤에 이 물을 필터를 넣고 주사기로 이제 빨아들여서 주사하는 방법으로 서로에게 약 10 내지 20회 정도를 투약해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하고 이제 판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번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니코틴이 아니라 어떤 피로회복제 우리 그때 맞는 거야라고 하고 속여서 맞췄을 가능성도 이제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네. 지가 지 몸에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요거는 일종의 실험용으로 네. 다른 자기가 아는 애들 혹은 이걸로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허술한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시면 뭔가 계속 만들어낸 느낌이죠. 결론은 그거죠. 자기는 도와줬을 뿐이다. 네. 어쨌든 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뭐 스토리 정도다라고. 스토리인데 자기가 해봤을 스토리일 거예요. 이거는 네. 분명히. 아니면은 해줬을 수도 있고요. 누구를. 친구 이제 수진 씨랑 일본 오사카 같은 장소죠. 오사카로 여행을 미리 가서 이거는 뭐 이때도 여행자 보험 얘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시도로 봐야 될까요? 그 보험 살인? 부부일 경우는 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좀 보험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여행자 보험의 수익자를 같이 간 사람으로 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강권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해본 거겠죠. 되면 뭐 좋고 안 되면은 근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 이걸 또 그리고 심지어 그 피해 대상한테 사게시켜요. 니코틴 퓨어 용액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네. 사실 자살로 할 수 있죠. 자기 기록이 안 남고 그 그렇죠. 사람이 산 거니까. 친구한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영악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허술하고 어떤 영역은 섞여 있죠. 네. 그러니까 20살, 21살짜리 일종의 초포식자의
범죄 성향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잔혹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치밀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굉장히 이상한 부분,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작성했다는 이 유서 2심 재판 전에 갑자기 우 씨가 결정적인 증거처럼 내놓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 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내용 중에서 세 부분이 이제 두 줄로 삭신이 그어져 있었는데 19년 살아온 2016년 11월 30일 19살 소녀 이 표현만 딱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신혼여행 당시에 작성됐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아서 이거는 증거로 좀 배제가 됐고요. 실제 이제 우 씨가 혼인신고 전인 2016년 11월 30일쯤에 가해 씨와 싸우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는데 재판부는 이제 그때 작성된 메모다라고 봤습니다. 뭔가 유서를 작성해 놓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그리고 날짜는 그러니까 공란으로. 빠져나갈 구석을 하나 만들어 놓는. 예, 그렇죠. 네. 당시 이제 수사팀에서 가해 씨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뭐 기록에 따르면은 뭐 4개 지청에 5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가족 및 주변인들 11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이뤄진 이 분석 결과 가해 씨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오히려 이제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아이 이름을 뭐 검색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행동과 말 등을 했었다. 이런 부검 결과가 있습니다. 우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동안에 이 우 씨의 끔찍한 행각들은 더 많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요. 우 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 씨는 재판에서도 계속 가해 씨가 가족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자해를 해오다 결국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제 가해 씨는 2016년 초부터 자해를 몇 차례 시도하긴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건 우 씨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8월경에 피해자가 친구에게 자해한 사진 보내면서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친구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자친구한테 맞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해한 것이다 라는 답변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가해 씨를 폭행하고 학대했던 건 정작 우 씨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나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가해가 자해를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해 씨에게 폭력도 여러 번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가해 씨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우 씨. 그의 일기장에는 그가 남긴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 이쁘고 현명한 아내 얻기, 인터넷에서 내가 유명해졌음 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기, 40살 전까지 10억 이상 벌기.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우 씨는 모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가해 씨가 사망한 뒤 SNS에 하늘에선 우리 가해가 잘 지내고 있을까? 오빠 아직 힘들어요. 오빠는 평생 널 위해 살 거야. 사랑했어. 내 전부였던 사람. 등등 구구절절한 순애보를 적었습니다. 가해 씨 생전에도 그녀가 차려준 식사 인증샷이나 가해 씨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 등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 커뮤니티에서의 모습은 SNS에서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약에 취한 여자아이를 보고 싶다. 약에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발견하면 부축하러 뛰어갈 텐데. 우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커뮤니티에 이틀 연속 여중생과 여친이랑 파티한 거 인증한다 등 여성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 씨는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가해 씨의 납골당에 데려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연기하며 동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만남을 가진 우 씨. 그의 일기장에는 어떤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 없이 못 살게 만들어야 함. 주사기를 얼른 받아오자. 동물 어디서 찾을지 걱정. 어디에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햄스터 등등. 곧 오사카로 여행을 갈 생각이고 3단 절벽에서 그녀를 찌를 예정이다. 3억 정도 돈이 나온다는데 그걸 은행에 넣으면 매월 50만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 나도 내가 무섭다. 3억이면 중상층. 난 순식간에 중상층 됐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3일 전인 4월 21일 우 씨는 휴대전화에 이렇게 음성 녹음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들 다 없애고 이북도 일단 삭제해놓자. 니코틴이랑 액상 같이 가져오고 약통에다가 니코틴 옮겨 담고 딜도 사서 가해랑 술 마시면서 꼭 하고 일하기 싫어하면서도 맨날 놀기만 좋아하는 꼭 죽이고 증거가 부실하면 변호사 사서 돈 많이 뜯길 수 있으니까 꼭 증거 많이 확보해놓고 돈에 미친 꼭 복수해서 잘 살자. 가해팔에 주사 자국 안 낸 거 참 잘했고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말고. 아무리 내가 의심스러워도 스스로 죽는 동영상만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죄를 묻지 못할 거고
저희가 앞서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5억과 1억 5천을 다르게 이제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본인 실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망하면은 5억이 아니라 가해 씨가 사망하면 5억을 받게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실수로 반대로 이렇게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일기장에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도 1억 5천이 어딨냐라는 식으로 쓴 일기장 내용이 있거든요.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나한테는 관대하다. 네, 자기 도취에 빠진 거. 네. 굉장히 이 커뮤니티 상에서도 관종, 아주 그 자기 도취에 빠진 관종이고 네.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가학 성애자에다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많은 그 소아성애자들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하기 쉬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 그렇죠. 계속 했죠. 해온 거죠. 이 사람도 그럼 마찬가지 그런 게 있나요? 형태죠.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범인이 얼굴이 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얼굴이 굉장히 뭐 객관적이라고 그렇지만 좀 잘생긴 편이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 망상입니다. 다른 범죄적 성향의 자기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실제로 이제 PCLR 검사를 합니다. 이제 40점 만점에 26점이고 25점 이상부터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이코패스 네. 영역이 되죠. 네. 근데 이거를 분석했던 애들도 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정확히 하진 못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와야 돼요. 비협조적이어서 그랬을까요? 네, 이게 분명히 물론 요건 PCR 검사는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조금 시간이 걸렸어야 돼요. 제가 보는 바에는 얘는 30 한 4, 5점 나올 겁니다. 네. 네. 감정이 뭐 전혀 없어요, 사람이. 네, 그냥 네. 다 도구예요, 도구. 네, 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밤샘 조사를 해달라. 그게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고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형 누나라고 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순간부터 반말하고 노래를 하는 등 이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모습도 있었고요. 우 씨는 가해 씨를 살인 그리고 이제 친구를 살인 미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8월 3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신청하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제 보통 살인이라는 범행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야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데 이 피고는 자기가 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정 안 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신감정 결과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 이상은 아니고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돼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얘는 사이코패스가 맞습니다. 실제로 밤샘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밤샘 조사했다 큰일 납니다. 얘 걸려듭니다. 자기 인권 침해했다고 네. 바로 뒤집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놈이죠. 이런 놈들은. 나이가 22, 3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이게 20대 초반의 초포식자 영역이고 사이코패스를 지배하는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희 크라임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계신 우리 제주 리퍼블릭 교수님과 저희 핸드메이드 광고 갱신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정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수사의 기본은 끈기야, 끈기. 몇 시간째 아무것도 없는데 야외에 계속 있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장난 아니에요. 나 상호댕이 왕방 감써. 왕방 뭐요? 거친 현장에도 내 보드라운 피부를 보라고. 혹시 비법은 역시 혼자 없어요? 역시 제주지. 해녀들이 하루 종일 야외에서 물질하며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피부병이야. 해녀들은 그걸 물과 해조류로 해결했지.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 해소하고 청정 제주의 해조류요? 이 비밀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로 미세먼지와 마스크 등으로 지친 피부를 민감 피부 자극 걱정 없이 닦아내면 된다고. 들어있는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의 비건 인증받은 클리너네요? 날봐. 씻고도 촉촉함이 유지되는 이 피부. 와, 진짜 적절한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분은 진짜 끝내주네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적으면 1+1으로 하나 더 줍니다. 감수다. 어서 네이버에 제주 리퍼블릭 검색하게. 몽케지 바랑. 나 상호댕이 왕방 감서. 그만 알겠다고요.
지친 심신을 깨끗하게 닦아내주는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 크라임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혜씨 가명입니다. 가혜씨는 20살입니다. 막 이제 20살 되자마자였어요. 정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고요. 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일찍 일을 시작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던 그런 분이셨고요. 이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앞서서 이제 2천만 원의 시신 운수 비용이 굉장히 이 집에서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도 사건 해결에도 좀 오래 걸렸고 굉장히 여러모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